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가 상승을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수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2차 전지, 로봇, 공장 자동화 전체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모그린텍, 포스코 퓨처엠 강세 돋보이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 섹터별 주도주 강세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 특징은 어떨까요? 그렇죠. 예, 해외 시장 양호, 국내장 양호입니다, 여러분. 눈탱이가 밤탱이가 가라앉았다가 어제 해외 시장 때문에 다시 불어났는데, 자, 휴일 때 해외 시장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종목들 움직임이 좋은 게 미국장에서도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엔비디아입니다. 이게 상호 간의 매치가 잘 안 되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소간의 긍정을 볼 수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외장이 불안한 어떤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가는 주식들이 있으면서 움직임이 양호하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등을 하면서 살려주고 또 어제는 엔비디아 그리고 제가 테슬라 쪽은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미국장에서 가장 약한 게 테슬라입니다. 빅테크 중에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애플은 기술적으로 좀 아리까리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장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원래 애플서부터 빅테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야 13,500 돌파하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게 덜 익숙하니까 익숙한 쪽으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나스닥이 13,500을 돌파를 해야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편안한 장이 나올 겁니다. 요걸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13,500을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동성이 생기겠죠? 이게 이종복 말의 특징입니다. 웬만하면 다 얘기를 해주는데 이 미국장 갖고 너무 시간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지금 미국장에서 다 좋은데 기업의 실적, 그 다음에 빅테크의 흐름, 테슬라 제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텔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이 조금 약한 것도 우리나라한테는 좀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 구인 인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대로 나오면 시장에는 긍정이에요. 요대로가 나와야 시장에 긍정. 이대로 안 나오면 부정이란 얘기죠.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대로 안 나오면 부정인데 왜 이대로 나오면 시장에 긍정이다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미국장에 올라가는 기세니까.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이종복은 문법 무시, 어법 무시,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한다. 그 다음에 어제 요게 이제 부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부담은 5월 10일쯤에 나오는 거예요. 보다시피 고용이 다시 좋아졌어요. 고용이 좋아졌는데 이 구인 인원이 또 안 좋아지면 또 서로 매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장도 추가적으로 세게 간다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가입니다. 보다시피 물가가 다시 높아지죠. 요게 이제 변동성 요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요거 꼭 이종복은 항상 먼저 얘기해 주는 특징이 있으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섹터별 주도주 강세가 또 나오는 겁니다. 주변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도주급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도 이제 다시 마주보는 고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세게 치고 가야 지수가 조금 더 잘 움직이겠죠. 근데 삼성전자도 적산병으로 이제 마주보는 고점으로 오니까 탄력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은 가져가는 거지만은 신규 매수는 여기서는 저항권이니까 좀 부담 간다라는 얘기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방송하는데 여러분, 그죠? 지수가 실금실금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항생이 아마 밀리고 있을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100%죠,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종복의 이 마켓에는 진짜 이거 웬만해서 못 버팁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할 때 5분 만에 항생이 2만 100에서 35분에 2만 200이에요. 2만 200이 19,900으로 밀려 내려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1분 차트 보면 진짜 이게 변동성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 장 투자 수익 극대화 전략, 변동성 장에서 안전하게 매매하는 법, 온라인 강좌가 끝났으니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그토록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자, 패스. 그래서 어쨌든 지수 선물 보시면은 흘러내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선 언저리로 붙으니까 물량을 받는다 정도 보시고요. 자, 다시 종목적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장 핵심은 뭐니 해도 배터리 쪽에 포스코예요, 여러분. 이 포스코 퓨처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이름이 익숙하니까 이 종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정도 올라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정도 밀리니까 양봉 나오다가 20일 받치고 움직임이 양호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만약에 5월 10일 물가 발표가 끝났다. 그러면 이건 매수입니다. 근데 5월 10일 물가가 예정되어 있고 5월 4일 날. 근데 여러분 어쩝니까? 어린이날 또 휴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2주치 전략을 드렸던 건데 그거 꼭 잘 보셔야 돼요. 예, 결론. 포스코 퓨처는 고점에서 물린 사람은 37만 5천 원 언저리로 올라가면 여기서 한 번 정도는 팔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신규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 번 되밀리고 이중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일 때 사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은 다소간의 공격,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인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권장해 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아모그린 있죠? 오늘 급등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인 건데 포스코는 너무 높은 위치라 부담 가고 그래도 5, 6%는 올라가죠? 근데 아모그린은 어때요, 여러분? 한 방에 15%. 여러분들 아모그린 어서 많이 봤죠? 여기서 미스터 마켓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높이면 상승 추세, 고점과 고점을 높이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 근데 이 주식은 아직 고점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고점이 나오면 거기 자리는 19,000원 언저리가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그냥 뚫고 갈 거면 거래가 3,400만 주 이상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럼 거래가 3,400만 주 이상이 터지려면 지금 10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면 장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흐르겠죠. 이게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 더 지난주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박스권 공략주 패턴 얘기하는 거예요. 박스권 혹은 상승 추세 중 61선 언저리 주식을 해야 함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러면 배터리과에 있는 주식이 이런 차트와 이런 패턴에 있으면 그걸 하면 된다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들면 날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숨 고르고 종목별로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런 류 중에 에코앤드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흘러내렸고 이것도 61선 언저리는 왔죠. 근데 이 주식은 아모그린하고 탄력이 다릅니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121선까지도 떠 있는 상태에서 추세 자체가 밀려 내려오는 추세에 후속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하방 경직성 정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면 21선이 더 이쪽으로 밀려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은 21선이 더 밀려 내려오려면 주가가 버텨주기만 해도 21선이 빨리빨리 내려올 겁니다. 올라가면 21선하고 부딪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붕 떠 있는 주식들은 하루 이틀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면, 오늘장은 제가 이걸 갖다 붙여놓겠습니다. 이게 원래 좀 예민해갖고 저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슈의 중심에 서 있던 주식들이 오늘은 거래가 급감하는 걸 볼 겁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이쪽이 거래가 급감하니까 종목들이 뭐가 나오죠, 지금? 전체적으로 섹터에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임이 양호하고요. 그죠? 이것이 21선을 데리고 내려오고 거래가 붙을 때 세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도 이건 특징입니다. 특징. 한미 반도체는 고점에서 떠서 버텨주죠. 이게 섹터별 주도주 강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종목들이 가격 조정을 받고 지금은 기간 조정으로 가는 주식이 있고 아니면은 거래가 실리면서 치는 주식이 있거든요. 그 거래가 실리면서 치는 주식이 배터리과 반도체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로봇과 이런 주식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섹터별 주도주 강세 짚어주시면서 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선물 330 돌파 328 지지 체크인데 지난주에 마무리 방송할 때 하루 쉬었을 때도 그 얘기 해줬지 않습니까? 종합이 위쪽으로 붙으면 330이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보시면은 329.9 찍고 흐른 겁니다.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장은 330 돌파 328 지지 체크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28 관련해서 알려드릴게요. 종합이 328 정도를 지지하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종합이 플러스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든 아니면은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됩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많겠죠. 근데 만약에 지지가 깨지고 저점으로 밀릴 때를 얘기해 드릴게요. 지지가 깨지고 저점으로 밀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종목들이 약해서 지수가 약한 거죠. 그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러면 약한 주식은 더 약하게 되겠죠. 이거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는 만큼 넉넉하게 벌으려면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 상승엔 목표치는 단기 매도의 급소. 5일선 이탈, 장대음봉, 연속음봉, 5일선 이탈. 이런 건 매도 기법으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그런 흐름을 주면 지지가 깨질 때 팔고 이건 단타 조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1월 달부터 3월 말까지 3월 중말순까지 허구한 날 좋다라고 하면서 중기관점 양호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시청자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330 돌파, 328 지지 체크에 최근 강조 섹터 중기관점 양호 2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기다린 거죠. 다만 지금 이종복이가 이걸 기다린 건데 아까도 얘기해드렸듯이 또 얘기해드립니다. 5월 CPI 때가 변동성 요인이고 지금 정도의 참여율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마무리에 나중에 찾기 편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무늬만 배터리 관련주 조심하라고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강조를 많이 해줬어요. 거기에 가장 거품 물고 얘기한 건 4월 17일이었습니다. 거기가 변곡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수가 밀리는 변곡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차전지, 무늬만 2차전지 이슈가 4월 25일 날 기사화됐고요. 그 다음에 저 세방 6개 주식 위험하다고 얘기를 4월 20날 해줬는데 2월 달에도 해줬습니다. 그 얘기 2월 달하고 4월 20날 종목 진단 코너에서 마침 딱 와갖고 그거 얘기해줬더니 4일 뒤부터 쪼마한가 나왔고요. 그 FOMC하고 CPI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중기 관점 양호라는 것은 다소간의 흔들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소간의 흔들림이 나올 때 유리한 게 뭐냐? 지금 저점권에 있는 주식이 100배 유리하죠. 그게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반드시 기필코 정통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정통 섹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장의 세세한 움직임들에 대한 해석들, 그리고 또 매도 전략과 또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전략들까지 모두 나갔는데요. 오늘 마켓텐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목 전문가님 휴일도 못 빼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났다는 분도 와 계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늘 또 화요일장 열리면서 또 이렇게 반가운 만남입니다. 자, 지금 섹터별 주도주 강세, 그리고 또 최근 강조 섹터의 중기 관점 양호. 다만 5월 10일에 CPI 발표로 인해서 변동성 요인이 있다는 점, 저점에 있는 종목들 주도주 정통성 있는 종목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흐름에서도 변동성 살아있다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장 잘 헤쳐나가시고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